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 제가 오늘은 외작의 기업 7개월 정도 다닌 지가 됐는데 이제 전직을 해서 7개월 됐는데 제가 7개월 다니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해서인데, 일단 제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냐면은 회사 직원을 일본에 있는 직원 총 5명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3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일본 직원 3명이고 스페인 사장 1명이랑 그 다음에 영업직 하는 여자 종업원 40대 중반쯤 된 여성분이 1명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3명이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스페인 사장은 일본어를 아예 못해요. 거의 못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는 그 영업직 사원 그 여성분이랑 그 다음에 그래서 2명이서 실제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이 2명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뭐 X로 치면은 몇 천억 원 되는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저는 이제 발전소의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스페인에 있는 본사가 이제 스페인에 있는데 그 스페인에 있는 본사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엔지니어링 전문적으로 다 하고, 저는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고객이랑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일을 해요. 일단 일이 진짜 꿀이에요. 일단 이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있는데,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이 삶의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제가 하루에 이제 일하는 시간,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서 메일을 보던지 뭐 어떤 업무를 보는 시간은 거의 시간으로 치면 4-5시간 정도 돼요. 4-5시간 평균적으로 쳐서 일주일 하면은 이제 뭐 20시간, 25시간, 한 달로 치면은 100시간 조금 되겠죠? 이제 보통 근무로 하면은 7시간,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근무를 하는 것 같고, 일단 왜 그렇게 됐냐, 이제 물론 이제 바쁠 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스페인에 출장을 1달 반 정도 갔다 왔는데 그때 되게 바빴어요. 그때는 이제 스페인 본사에 직접 출근을 해서 이제 출근 도장 찍고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는데, 일본에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일이라는 거는 거의 그 고객하고 미팅이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어떤 업무가 들어와서 그걸 이제 고객으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고객한테서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그걸 스페인어로 전달한다든지, 이제 이런 조정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벤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청 회사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일 조율하고 뭐 이런 일이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좀 바쁘면은 작년까지만 되게 바빴어요. 작년까지만 되게 바빴는데 이제 작년에 프로젝트가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가 다 끝나고 이제 올해로 들어와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받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기간이 이제 기니까 긴 기간 3년 동안 이제 한 프로젝트를 맡다 보니까 일이 뭐 바쁠 때도 있지만은 거의 안 바쁠 때가 많아요. 안 바쁠 때가 많아서 뭐 그렇게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일본 기업에 있었을 때는, 토시바에 있었을 때는 뭐 일단 잔업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뭐 평균 잔업 한 달에 평균 한 50시간 잔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은 8시간에 일주일이면은 40시간에 한 달이면 160시간, 160시간 플러스 50시간 그러니까 210시간,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거에 거의 2배 정도는 일을 했었어요, 도시바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로 보면은 굉장히 이 워라벨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 물론 이제 모든 외작의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좀 특수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원 수도 적고 하니까 이제 사실 일 자체는 이제 좀 약간 맡겨서 하는 그런 일이 좀 많죠. 그래서 일 좀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일이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외작의 기업이 굉장히 맞는다. 자기 일을 다 해놓고 재량 노동제라고 그러죠. 이제 자기 일을 다 해놓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놀 수 있는 거,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출근은 고객하고 미팅이 있을 때만 출근을 해요. 고객하고 미팅이 있을 때 고객 사에 직접 가서 출근을 하고, 요즘에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리모트 워크 이제 집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쁘면은
뭐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출근했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면 많이 하는 거, 2번 하면 많이 하는 거, 한 번 정도 이제 미팅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엔 제가 이제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급여는 제가 아마 처음 이제 전직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급여가 1년에 550만원, 기본급 500만원에다가 보너스 상여가 5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급여를 받고 있는, 그 급여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 본사에 가서 직접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이 회사는 승급 시스템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승급, 이제 일본 회사 다니다 보면은 약간 연차가 지나면은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기본급이 인상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노조가 있는 회사 특히 더 그러는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노조도 없고 뭐 그런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봉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포지션을 뭐 다른 포지션으로 좀 약간 좀 더 이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건, 아니면 좀 더 이제 재량권이 많은 그런 포지션으로 옮긴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옵션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7개월 정도 됐는데 한 1년 정도 채우고 전직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하는 일에 비해서 사실 받는 돈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가 토시바에 있었을 때 최고로 많이 받았을 때가, 제가 작년에 이제 반년은 토시바에 있었고 반년은 여기 회사에 있었는데 32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1년차로 치면 64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년에 많이 받은, 3년차 직장인데 3년차 직장인 치고는 많이 받은 거다. 물론 이제 잔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잔업을 엄청나게 해서 그만큼 받은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많이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회사를 옮겨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또 이제 너무 이제 짧게 일하고 이제 옮기면은 또 이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평가가 너무 이렇게 전직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회사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어떻게 될지. 제가 뭐 한 3년 버텨서 예를 들면 이 회사에서 관리직 포지션으로 매니지먼트 포지션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버티겠는데, 사실 지금 뭐 3명인데 무슨 관리직이에요. 그냥 3명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지사 사장이 된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으로는 이 스페인 본사의 힘이 굉장히 세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컨트롤 하려고 해서 그쪽에서 사장을 보내면 보냈지, 일본 지사의 사장을 뭐 일본인으로 아니면 뭐 일본에 있던 사람으로 뽑진 않을 것 같다.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돼요. 일단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연봉 향상이 돼서 올해 지금보다 좀 많이 연봉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전직도 생각해 봐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뭐 후회는 아직까지 안 해요. 일단은 제가 토시바에 있었을 때는 이 기술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기술적인 그런 시뮬레이션 돌리고 하는 게 그 일의 전부였어요. 회의도 굉장히 이 일본 기업, 뭐 한국 기업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기업, 이 대기업, 정통적인 대기업은 굉장히 쓸데없는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회의만 진짜 많고, 또 쓸데없이 회의 들어가서 시간만 낭비하고,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의사소통도 그냥 일사천리, 그냥 전화해서 그냥 오케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고, 뭐 일본에서는 뭐 이거를 일단 내 상사한테 팀 리더한테 전달하고, 그 팀 리더가 뭐 예를 들면 또 내 상사의 팀 리더 그 상사의 또, 그러니까 한 세 번 정도 이제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는 상태에서 그 서류 통과를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특히 이제 돈에 관련된 거는. 근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그런 게 다이렉트하게 굉장히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외작의 기업을 경험을 하고 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외작의 기업이 아닌 이제 일본 대기업에 아니면 일본 기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기업도 조그만 기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기업, 큰 기업은 이 의사소통이 좀 느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적응은 하겠죠. 근데
뭐 그걸 내가 원할까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돈 많이 주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전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전직도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외작의 기업에 들어와서 이제 영어를 쓰는 이 조건 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이제 100%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일을 깔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력을 가지고 어디든지 사실 거의 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특히 요즘에는 제가 일하는 이 업계의 그 수요가 되게 많아요. 수요가 되게 많아서 공급은 되게 적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특히 외국인이면은 일본어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어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또 일본어가 완벽하게 되더라도 거기다 플러스 이제 영어를 할 줄 아시면은 그거가 엄청나게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의 엄청나게 무기가 돼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약간 영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이 영어 발음도 좀 그렇고, 그리고 본인들이 영어를 잘해도 그게 되게 약간 이 아는 건 많은데 이 나오는 게 약간 아웃풋이 좀 적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이제 발음 같은 거 좀 그렇고, 좀 이제 수줍어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 있게 좀, 못해도 사실 그냥 뭐 단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뭐 먹히고 약간 그런 걸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정말 하시는 게 거의 저는 아마 뭐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디 가서도 사실 뭐 못 갈 데가 없어요. 특히 이 외장의 기업이 일본어로 진출을 많이 하는데, 그때 가장 선호하는 게 바이링구얼, 영어랑 일본어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장의 기업을 만약에 취직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바이링구얼을 뭐 거진 필수로, 아마 뭐 한국어는 다 하시니까 이제 뭐 트릴링구얼 3개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개국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 정도로 하면 이제 오늘 영상은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약간 좀 이 시스템을 바꿔서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편집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이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건 아니라서 진행이 약간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조금 이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 제가 사실 뭐 거의 한 몇백 개가 달렸는데 그 몇백 개를 다 답장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올려도 될 것 같고, 뭐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이브 좀 구독자가 많아지고 하면은 라이브도 한번 해볼까 해요. 라이브도 한번 해볼까 해서 여러분 좀 약간 의사소통 빨리빨리, 그때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다 질문해 주셔도 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구독자 1000명 만드는 걸 제 목표로 앞으로 좀 열심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젠지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